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리콘랩스의 대표 반성우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과 현실 공간의 융합으로 정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겹치면서 저희의 이제 생활 방식,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를 체험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공간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이 이제 디지털 공간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전시, 공연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VR 공간 속에 들어오는 그런 작업들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제 현실 공간에서 하던 행동들을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재구현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사실은 이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속에서 현실 공간을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 예전부터도 많이 이야기되던 개념입니다만 코로나를 통해서 좀 강제적으로 좀 앞당겨진 그런 측면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거 이후에도 많은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디지털 공간 속에서 재구현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현실 공간을 어떻게 디지털 공간 속으로 가져와서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예시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현실 공간의 융합이라고 그 주제를 정했는데 좀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실 공간을 어떻게 디지털 속에서 재구현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재는 이 볼유메트릭 캡처에 관련된 기술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리콘랩스의 이제 대표로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가상현실, 융합현실이라고 부르는 XR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술들과 그리고 이런 XR 속에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방법을 이제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한양대에서도 1년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 방식이나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표현 방식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탐구하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전시 작업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제가 현실 공간을 이제 어떻게 디지털 공간 속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지, 현실 공간을 어떻게 이제 재구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볼유메트릭 캡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볼유메트릭 캡처가 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유메트릭 캡처라는 게 이제 용어에서도 보이겠지만 볼륨 자체,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최적을 이제 디지털 공간 속으로 다시 캡처하는 거죠. 보통 이제 비디오 캡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저희가 2차원으로 현실에 있는 현실에 이제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처를 2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듯 2차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3차원 볼륨 형태를 그대로 재구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 여자분이 서 있는데 이걸 볼유메트릭 캡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비디오를 촬영한 것처럼 여성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에 이분의 이제 메쉬 모델이 생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 속에 있는 이 3차원 자체의 볼륨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볼유메트릭 capture라는 게 이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 덕분에 이제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의 이제 하는 컨텐츠의 폭이 더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간 그런 탓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자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 컴퓨터 그래픽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돼서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3차원 컨텐츠를 정말 이제 이런 거의 실사에 가까운 고품질의 3차원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이면서 보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에 가깝게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2차원으로 오히려 그거를 렌더링 같은 거 걸어서 다운시켜서 저희가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래픽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저희가 3D 모델을 3차원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차원으로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뷰포인트를 바꿔가면서 능동적으로 볼 수 있게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능해진 게 하나의 첫 번째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보는 그 디스플레이 환경 자체도 그냥 2차원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VR 헤드셋 같은 걸 쓰면 완전히 그 공간 속에서 3차원으로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뭐 AR 그리고 뭐 MR 이런 홀로그램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3차원 컨텐츠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2차원으로 보던 게 아니라 3차원 자체를 이제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능력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 컨텐츠 자체를 3D로 만드는 그런 그 니즈들이 생기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능해졌느냐에 대한 예시를 보자면 지금 이게 재작년에 유니티에서 발표했던 데모의 한 장면이에요. Book of Death라는 그 데모였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사실적인 숲의 모습을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렌더링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퀄리티의 모습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이 모델 이 그 숲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사람이 손으로 모델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유니티 개발자의 자기 사는 집에 뒤에 있는 뒷산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뒷산의 모습을 볼루메트릭 캡처 아까 그 사람 모습을 메쉬로 만든 것처럼 이 뒷산을 굉장히 많은 사진과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뭐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기반으로 뒷산을 그대로 재구현한 그대로 이제 볼루메트릭 캡처로 재구현한 그런 숲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기반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구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볼루메트릭 캡처의 또 다른 이제 뭐 강력한 장점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에 있는 이 숲 하나를 통째로 디지털 공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기존의 방식을 써야만 했다면 이제 거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뭐 몇 년을 달라붙어서 한 땀 한 땀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어야 됐을 텐데 이런 볼루메트릭 캡처나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되게 빠르게 정말 현실 공간을 다시 디지털 공간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방식이 뭐 굉장히 뭐 산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밀하게도 쓰이지만 사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다가올 수 있는 선까지 이제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가 제가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저의 그 강의 시간에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방금 그 숲을 하나 통째로 옮긴 것처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그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이 3D 모델을 만들어서 제 책상 위에 이제 재구성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냥
현실 속에서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도 충분히 이런 볼ю메트릭 캡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사실적인 모델을 재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 있는 거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고 다시 그 디지털 공간에 재구현한 거를 뭐 현실 공간에 꺼내서 다시 공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볼루메트릭 캡처라는 걸 통해서 현실에 있는 공간을 디지털 속으로 가져오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저희는 가깝게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부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 초원위에 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저희가 현실 공간에 있는 집을 디지털 공간 속으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을 만약에 볼루메트릭 캡처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집 자체를 굉장히 다각도에서 많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집 모양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볼루메트릭 캡처에서 쓰는 이제 주요한 기술 그 방식 중 하나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60도를 이렇게 집을 뺑 둘러가면서 약 한 뭐 30장, 40장의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기반으로 다시 이 집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 이 사진을 기반으로 집을 다시 만드는 이 방식이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부분까지 좀 살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리라고 하면 스테레오스코픽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공간을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레오스코픽 3D 리컨스트럭션이라 하면 예컨대 여기 3차원 공간 내에 어떤 X라는 어떤 그 지점에 동그란 공이 나져 있다라고 봤을 때, 이 X,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찍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카메라가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 요 사각형 모양의 사진이 나오겠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 내에서 그 사각형 사진 모양이 나올 텐데, 이 사진 내에 점이 찍히는 요 X1 점과 X2 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카메라가 놓여 있고 이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 내에 X1 점이 여기 찍혔다라는 거는 이 X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진을 위치로 이렇게 점선을 쭉 그은 요 점 위에 어딘가에 X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웹캠의 렌즈가 있다고 보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어쨌든 제가 눈에 보이는 요 카메라 렌즈까지 보이는 요 일직선 상에 어딘가에 카메라 정확한 요 렌즈가 위치하고 있겠죠. 뭐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에 보이는데 뭐 렌즈가 저기 있다거나 뭐 이런 선상은 아닐 거고 제가 눈에 보이는 이 선상 위에 어딘가에 이 점이 존재를 할 텐데 이 사진 한 장에서 찍었을 때는 이 X란 점이 이 점선 위 어딘가에 존재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진이 두 장이 되면 이 점선, 이쪽에서 끊는 이 점선, 이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사진 여러 장일 경우에는 이 X라는 점에 대한 3차원 좌표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진을 여러 장을 놓고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점을 찍어 나간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의 이제 그 작동을 위해서 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약간 비슷해 보이는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그 두 개의 다른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간 왼쪽에서 찍은 사진 한 장과 이제 오른쪽에서 찍은 동시에 이렇게 탁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사람의 약간 정면 얼굴 모습이 있고 오른쪽 사진은 사람의 약간 왼쪽 측면 모습이 이제 양쪽이 찍힌 건데 이 사진 내에서도 같은 점이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존재하게 돼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이 안경 낀 이 사람이 낀 이제 안경에 요 안경 다리 끝부분, 끝부분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진에서도 여기가 이제 안경 끝부분이지만 이 사진에서도 여기가 이제 안경 끝부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예컨대 뭐 이 모자가 있는데 모자의 앞챙과 이 윗부분이 이제 만나는, 이렇게 봉제가 되어 있는 요 만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지점과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지점,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은 지점이라는 걸 저희가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다고 판별되는 점인데 여러 장의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모이면 저희가 아까 그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점들의 3차원 좌표를 계속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차원 공이 있으면 이 공을 이쪽 카메라에서 촬영하면 사진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면 사진 위에서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 점이 찍히는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점선을 그리면 만나는 조점, 지점, 여기에서 이제 점들이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 3D 모델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쪽 카메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에서 예를 들어 촬영을 하면 저희가 같은 점이라고 특정해 볼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피처가 각각의 카메라 위치에서 이제 이미지에서 판별이 되면 이렇게 이어지는 점선들을 뻗어서 이 점선들이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이 3차원 모양을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할 때는 뭐 마치 사진을 두 장만 찍으면 이 점이 있고 여기 선이 지나가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이 3차원 좌표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점선이 정확하게 만나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잘 되진 않겠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뭐 사진이 적으면 아무래도 많이 불안정할 텐데, 저희가 이런 사진을 훨씬 더 많이 찍으면 조금 이제 점선이 정확히 한 점에는 안 만나고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더라도 어쨌든 가장 최적화된 그런 점들이 있을 거고,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모아 나가면 이런 식의 3차원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 나무 옆부분을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고, 이 찍은 사진들 내에서 이제 저희가 같다고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죠. 여기 나무가 찢어진 이 끝부분, 이런 피처들을 잡고 하나하나 스테레오스코픽으로 이어 붙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모델로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잔디밭에 누워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재구성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 주위를 돌아가면서 제가 뭐 한 40장? 40장이 훨씬 많이 찍었군요. 106장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106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재구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과정까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는 뭐 모르셔도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여기 카메라 이렇게 그 사진에서 이제 카메라 정보를 뽑아내고, 그래서 카메라의 뭐 포컬 랭스는 몇인지, 센서의 크기는 몇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사진 내에서 저희가 이런 같은 지점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피처들, 아까 뭐 안경다리 끝 같은 그런 피처들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런 피처들 간에 이 피처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 이미지들끼리 이제 매칭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이미지들 안에서 이제 같은 이제 피처들이 발견이 되면 그 피처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서 아까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점들을 찍어 나가는 거죠. 여기 찍혀 있는 점 하나하나가 아까 저희가 특정한 이런 피처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피처들을 다 찍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만들고 나면 그 위에 이제 뎁스맵을 굴곡을 만들고, 그 굴곡에 따라서 이제 메쉬를 형성시켜서 그거 위에 이제 사진 텍스처를 기반으로 이제 메쉬 위에 텍스처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진을 기반으로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서 나가는 과정을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부르는데,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포토 투 3D 모델로 만들게 되고, 저희가 아마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 학생들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툴들을 다루실 텐데, 3D 모델을 메쉬로 가져와서 이제 약간 클린업하고 약간 뭐 찢어진 이런 메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픽싱하고 좀 뭐 이런 과정 뭐 심플리피케이션하는 스무싱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 텍스처 맵들, 뭐 노멀 맵이나 디퓨즈, 뭐 오클루전 맵 이런 것들 작업을 하죠. 이런 것들 작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디지털 공간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볼리메트릭 캡처를 만들기 위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게 이제 한 모델을 사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카메라 하나를 들고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겠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이런 볼리메트릭 형태로 다시 뭐 디지털 공간 속에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스태틱하게 모델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람을 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게 피처들이 정확히 안 맞기 때문에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이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태틱한 모델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이는 형태, 비디오, 움직이는 형태, 현실에서 공간에서 일어나고 이런 동적인 움직임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스테이지, 뭐 인텔에서 만든 볼리메트릭 스튜디오, 그리고 뭐 USC 라이트 스테이지 뭐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설명드린 뭐 볼리메트릭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을 기반으로 해요.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에 카메라들이 여기 보시면 이 공간상에 카메라들이 이제 사방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약 한 뭐 40대, 50대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카메라들이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퍼즐을 탁 눌리면 그 동영상이 딱 멈춰 있을 그 프레임들이 있겠죠. 40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에서 딱 멈춘 그 한 프레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으로 3D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 프레임에 대한 3D 모델이 나올 텐데, 그 포토그래메트리 작업을 이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별로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영상이 뭐 1초에 30장씩 이제 사진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1초에 30장 사진에 대한 이 카메라들이 동시에 촬영한 그 프레임의 사진으로 3D 모델을 만들고, 그 3D 모델이 그러면 1초에 30개의 3D 모델이 생기는 거겠죠. 그 1초에 30개 생기는 3D 모델을 이어 붙여서 동영상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초반에 보셨던 것 같은 이런 볼리메트릭 캡처 비디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아까 그 메타스테이지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볼리메트릭 비디오라는 것들을 체험하시게 되면 아마 가장 이런 형식으로 아까 뭐 메타스테이지 형식으로 만들어진 비디오의 확률이 한 7, 80%는 될 거예요. 가장 대중적인 시스템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2군데, 3군데 정도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스테이지 모두 약간 이 방식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인텔에서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훨씬 더 크게 만든 스튜디오가 있어요. 볼루메트릭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 아까 그게 하나의 조그만한 뭐 방 정도 크기의 스튜디오라고 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영화 세트장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인텔의 이제 재력이 느껴지는 스튜디오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스튜디오 내에 이것도 방식은 비슷해요. 여기 보면 각 돔의 이 부분에 조그맣게 이제 구멍이 뚫려서 카메라가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가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안에서 뭔가 뮤지컬 같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카메라들이 이렇게 360도로 뺑 둘러서 다 촬영을 하고 있고 아까 퍼즈 누르면 이제 그 사진 프레임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방에서 찍은 사진이 되는 거라서 그 사진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이런 포토그래메트리로 동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런 3D 모델 방식이 약간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결과물들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여기 굉장히 디퓨즈한 조명을 켜놓고 약간 그림자 안 생기게 하는 게 퀄리티가 제일 좋기 때문에 디퓨즈한 광을 켜놓고 이제 촬영을 하니까 이게 뭔가 그림자라는 게 강제로 넣긴 하지만 굉장히 어색한 형태의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 표면도 그냥 전체적으로 뽀얀데 이제 강제로 쉐이딩 넣은 그런 형태가 돼서 이게 뭔가 볼루메트릭 비디오를 현실 공간에 다시 투영을 해서 집어넣어도 이제 어색함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USC 대학교에서 만든 라이트 스테이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 초에 갔다 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돔형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 안쪽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이런 LED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들이 빛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런 환경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이런 내부 라크마 뮤지엄인 것 같죠. 하여튼 이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집어넣으면 그 인바이러먼트의 빛을 재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그 밋밋하게 들어왔던 그 전체적인 그냥 디퓨즈 광행한 표면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 아까 약간 노란 빛이 감도는 조명 밑에 있는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보일지를 볼루메트릭 캡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광을 직접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볼루메트릭 캡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빛의 자연스러운 그런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극도로 발전시킨 버전, 이 구글의 이제 리라이터블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볼루메트릭 캡처 기술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해 있는 방식일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시그라프라는 컴퓨터 그래픽 4K에서 발표가 되었던 시스템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자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박혀 있고요. 아까는 RGB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그 LED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적외선 영역 이런 빛까지 조절할 수 있게 제작이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빛의 방향을 그냥 재구성해서 한쪽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빛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촬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빛이 1초에도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빛을 계속 바꾸더라고요. 빛의 컨디션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잠깐 봤던 것처럼 이게 얼핏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약간 블링킹 하는 정도의 느낌인데 실제로는 촬영할 때 매 프레임마다 다른 빛의 컨디션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다양한 빛에 이 물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베도 값, 노말 값, 뭐 글로스 값 이런 것들까지도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공간 속에서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재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정말 마치 이 사람이 이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 수 있는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런 빛을 구성해놓고 촬영한 게 아닌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빛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현실에 있는 이 모델들 이제 현실 공간이나 아니면 현실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체 오브젝트들을 디지털 공간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볼리메트릭 캡처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볼리메트릭 캡처라는 게 저희가 이제 앞쪽에 포토그래메트리라는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재구성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의 방식도 사실은 몇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포토그래메트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꽤나 이제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뎁스 이미지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볼리메트릭 캡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머신러닝을 베이스로 한 것도 있는데 일단 뎁스 이미지를 베이스로 한 게 약간 메이저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키넥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원래는 동작을 인식해서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로 개발이 된 건데 이 키넥트라는 게 동작도 봤지만 그리고 3차원 그 동작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3차원 이제 굴곡을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듈을 통해서 받는 걸 이제 뎁스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 뭐가 얼마만큼 멀리 있는지 그 깊이 값을 받는 그런 센서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필름을 찍는데 이제 카메라로 필름을 찍는데 그 텍스처에 2차원의 플랫한 그런 텍스처가 아니라 이제 이런 3차원의 이제 깊이 값을 다 더해서 이제 볼리메트릭한 형태로 만드는 그런 촬영 기법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촬영한 영상에 이제 이런 약간 볼륨감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같은 건데 뭐가 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를 판별을 해서 이런 굴곡을 만드는 거라 한 대를 놓고 예를 들어 뎁스 이미지 베이스로 볼리메트릭 캡처를 하면 한쪽 면에 대한 그런 이제 3차원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방식이 워낙 각 포토그래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를 찍으려면 엄청나게 이제 좀 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고 아니면 카메라 한 대로 찍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는 이런 스태틱한 것만 저희가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해 놓으면 3차원 굴곡을 가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굉장히 빠르게 재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 물론 이제 한 대로 하면 전체가 아니라 한쪽 면만 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2대, 3대 뭐 많게는 10대 뭐 이렇게까지 붙여서 훨씬 더 큰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간을 캡처하는 그런 방식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도 이제 아까 뭐 스테레오스코픽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방식에 대한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식은 RGB-D 센서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RGB-D라고 하면 RGB, 뭐 레드, 그린, 그 블루의 그 색깔 가지는 센서에서 D가 이제 뎁스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칼라 영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뎁스까지 들어오는 그런 카메라를 이제 RGB-D 카메라, RGB-D 센서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RGB-D 센서는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보통 웹캠이라고 부르는 이제 RGB 카메라가 들어있고, 여기 IR 그 적외선 그 인프라레드의 IR 영역의 빛을 내는 프로젝터가 있고, 그리고 적외선 영역의 빛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칼라 값 카메라도 찍지만 적외선 영역의 빛을 투사하고 그 투사된 적외선 영역의 빛을 다시 촬영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R 프로젝터가 촘촘한 이런 점들을 쏘면 그 점들의 패턴을 다시 IR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그런 패턴의 형태를 분석해서 뭐가 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를 이제 판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얼굴 형태를 특정하기 위한 그런 센서도 이런 RGB-D 센서 기반이라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매번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잠금을 해제하실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는 이런 적외선 영역의 도트가 엄청 쌓여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트들을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형태를 이제 측정하고 그 형태를 기반으로 이제 언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R 프로젝터에서 이런 그리드 형태의 패턴을 투사를 했는데 만약에 패턴을 투사했는데 이 패턴을 찍는 카메라에서 패턴이 그냥 이쁘게 다시 촬영이 된다면 이 프로젝터 앞에는 이런 플랫한 그 벽이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 플랫한 벽이 있으니까 쏘는 거 그대로 이제 패턴이 묻어 있는 걸 텐데 만약에 촬영한 이미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평평한 그리드와 함께 이렇게 휘어 있는 어떤 이런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그 굴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구형의 어떤 물체가 필요하겠죠. 이 구형의 물체가 있을 때 이 패턴이 투사가 되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텐데 그 휘어지는 패턴을 분석해서 이 공의 모양은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역으로 추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도트가 굉장히 촘촘하게 찍혀 있고 이 도트의 패턴 이런 것들이나 뭐 조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로 분석해서 저희가 형태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뎁스 카메라도 굉장히 그 표면에 이제 표현들이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 얼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형태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이 카메라에 인텔에서 만든 리얼센스라는 제품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에저군의 키넥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볼륨메트릭 캡처를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도 뭐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액티브 볼륨메트릭 캡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볼륨메트릭 캡처를 하는데 그냥 설치를 해놓고 촬영하는 아까 뎁스 그 카메라 설명할 때 봤던 게 이제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해 놓으면 앞에 배우의 이제 모습이 약간 굴곡으로 보이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촬영하는 카메라 자체도 액티브하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작업이고 네, 그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의 현경원 교수님과 이 액티브 볼륨메트릭 캡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철골 구조물 위에 이 시스템을 달아서 이 시스템 내에서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뎁스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이런 두 개의 이제 어안 카메라 두 개에서 이 카메라의 변화, 영상의 변화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이 카메라의 3차원 위치를 계산을 하고, 3차원 위치를 기반으로 이 뎁스 이미지를 볼륨메트리 캡처하면 이제 얘가 움직이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의 그 공간 내에 있는 사람을 이제 3D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뭐 움직여서 이렇게 막 날아가긴 하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그 사람이 서 있고 이 구조물이 360도 이제 앞부터 뒤까지 이렇게 돌면서 스캐닝을 하면 제자리에 가만 서 있는 사람이 하나의 온전한 3D 모델로 생성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거든요. 여기 카메라 뭐 손가락 2개 정도 크기의 이런 카메라 2개 달아서 한 이 정도 크기 이제 시스템으로 만든 건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점점 소형화되고 있고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들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아이폰 12 프로를 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뭐 라이다 센서나 아니면 뭐 액셀러로미터 이런 것들을 합치면 사실상 이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고, 이제 도로에 점점 많이 돌아다니게 될 그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도 저희의 이런 공간, 사람, 여기서는 하나의 사람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도시, 뭐 작게는 뭐 공간, 건물, 크게는 진짜 하나의 도시까지도 계속 볼륨메트릭 캡처가 되고 있고, 그런 캡처된 뭐 공간들이 저희 디지털 공간 속에서 다시 재구성돼서 다양한 이제 체험과 뭐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경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올해 9월 달에 그 진행했던 전시가 Intersection of Seeing이라는 전시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조물 위에 달려있는 두 개의 액티브 볼륨메트릭 캡처 시스템이 사실은 그렇게 구조물 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로봇 모듈을 만들고 그 로봇 모듈들이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계속 파악하고 그 공간들이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달려있는 로봇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캡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 10m 곱하기 10m 정도 되는 큰 공간을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전체 공간을 이제 그 볼륨메트를 캡처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공간 속에서 관람객이 들어가면 이 관람객의 형태가 3D 캡처되고, 이 3D 그 볼륨메트릭 캡처된 이 형상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디지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실제 공간에서 가져온 볼륨메트릭 캡처한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3차 공간 내에 있는 이 공간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써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인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처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시도한 그런 작업이었었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굉장히 개인화된 아이폰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폰에서도 예를 들어 라이다와 그리고 IMU 그 액셀러미터 같은 것들 데이터를 합치면 저희 공간을 이런 식으로 실시간 볼륨메트릭 캡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들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굉장히 고품질의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 현실 공간을 빠르게 다시 디지털 공간으로 재구현하는 게 점점 더 기술이 쉬워지고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 공간의 개념 자체도 디지털 공간 속에서 가져가고 재처리해서 다시 또 그걸 현실 공간에서 표현해주고 또 재활용하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이제 이런 메이저한 두 가지의 볼리메트릭 캡처 방식이 있지만 사실은 점점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기도 하겠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볼리메트릭 캡처를 하는 그런 영역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Google is showing one of the most impressive effort turning the traditional photography and video. 뭐 간단하게는 이제 그 구글이 만든 이제 그 영상인데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놓으면 그걸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카메라를 되게 여러 대를 달아서 그 카메라 영상감에 어떤 위상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으로 뎁스로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품질의 영상을 그 3D 모델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실내 건축 디자인 학생들은 좀 더 관심 있어야 만한 분야일 것 같은데, 그 실내에 있는 그런 공간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분석을 해서 영상을 기반으로 다시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딥러닝 같은 거에서 이제 사람 얼굴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걸 이제 GAN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GAN이라는 거를 3D에 접목하면 예를 들어 이제 2차원 의자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서 보는 의자를 3차원 모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은 보는 것처럼 3D 모델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고 굉장히 러프한 형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 3D 공간 그냥 2차원에서 받는 그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3차원 모델을 굉장히 빠르게 생산하고 또 저희가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고, 아니면 뭐 손으로 스케치한 그런 모델들을 이제 3D 모델로 다시 또 재구성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메트릭 캡처라는 게 꼭 정말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로 촬영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VR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얼굴이 가려지니까 그 사람 얼굴을 알 수가 없죠. 찍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재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굴을 찍었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조그마한 카메라들이 달려 있어서 입의 움직임, 뭐 이쪽 눈 주변에 이제 근육 움직임, 눈동자 움직임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을 재조합해서 이런 사람 얼굴의 표정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리메트릭 캡처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디지털 속에서 재구현하는 게 전체를 계속 촬영하고 재구성하는 게 아닌 일부를 촬영한 거를 기반으로 다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완성된 볼리메트릭 형태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들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공간 자체가 현실과 디지털이 점점 섞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믹스드 리얼리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믹스드 리얼리티 공간에서 이제 이 볼리메트릭 캡처라고 하면 결국 이제 현실 공간과 디지털 뭐 컨텐츠 공간과 이제 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융합이 되려면
어쨌든 현실 공간에 있는 물체와 형태를 저희가 디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 파악한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디지털 정보와 인터랙션을 시키는 건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일단은 뭐 볼리메트릭 캡처가 아까 숲이나 사람을 통째로 이제 3D 모델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쉽고 빠르게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3차원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 현실 공간을 인지하고 디지털 정보와 이제 융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들을 상상해 보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설명된 그런 데모일 것 같은데요. 이 공간상에서 뭐 아까 테이블을 만지고 뭐 피아노 치고, 이 공간상에 소파가 있어서 뭐 만지고 앉고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미리 제작된 3D 모델링을 미리 제작을 해서 이제 왼쪽 공간처럼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위치를 추적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그런 볼리메트릭 캡처나 뭐 뎁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 뭐 예를 들어 HMD를 꼈다라고 했을 때도 HMD에서 이 주변의 현실 공간 모습과 똑같은 형태의 이제 디지털 공간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그 실시간으로 재구성한 디지털 공간과 이제 인터랙션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뭐 꼭 HMD를 쓰는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현실 공간을 끊임없이 이제 캡처하고 그 디지털 공간 속을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이제 2의 메인 데모가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가상현실 공간 속인데도 그 바깥쪽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을 통해서 현실 공간을 촬영을 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현실 공간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디지털 공간 내에 있는 정보와 인터랙션하는 그런 환경들도 구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실질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이라는 게 이제 점점 뭐 완전히 계속 그 공간 자체로서 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 공간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디지털 공간 속화돼서 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뭐 연구 진행하시는 방향에서도 이런 그 공간 캡처, 그리고 그 공간을 다시 또 그 뭐 VR이나 AR, MR 같은 환경에서 다시 또 표시해서 그것들 간에 이제 융합을 시키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좀 고민하시고,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제 그런 앞선 고민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에서 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강연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으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